여러분, 마침내 터졌습니다. 9월 내내 우리를 그렇게 애태웠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장중 11만 8천 달러를 가볍게 넘어버리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정말 지루하고 답답했던 횡보장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급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이 상승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역대 최고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단숨에 도달해버렸고,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 6만 9천 달러와 비교하면 이미 2배가 넘는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이게 또 큰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몇 가지 강력한 호재들이 연달아 터져주면서 시장에 엄청난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시장을 끌어올린 첫 번째 거대한 트리거는 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면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이 장부상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연간 3년 평균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세금을 매기는 법인 대체 최저세라는 걸 도입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장부상 이익까지 전부 세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족쇄였죠. 이 정책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무려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비트코인 평가 이익만 올해 상반기에 무려 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죠. 만약 기존 법안대로 이걸 그대로 과세했다면 15% 세율만 적용해도 수십억 달러, 즉 조 단위의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겁니다. 심지어 세금을 내려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당연히 업계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팔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지난 5월에 공동으로 공식 서한까지 보내면서 이건 기업들 보고 코인을 전부 팔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항의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이번 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도 즉각 이번 지침 덕분에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고 밝히면서 안도감을 표시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적어도 기업들이 보유한 코인의 평가 차익까지 세금으로 뜯어가지는 않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 리스크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한결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시 한번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고요. 더 나아가 이제 미국도 암호화폐 산업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호재가 정책적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 트리거는 글로벌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나온 그야말로 빅뱅급 이슈였습니다. 세계 두 번째 자산 운용사이자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하는 뱅가드가 자신들의 자산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뱅가드가 어떤 곳이냐면요, 운용자산 규모도 엄청나지만 고객 계정만 5천만 개에 달하는 그야말로 금융계의 거물 중의 거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2024년 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줄줄이 출시됐을 때도 우리 플랫폼에서는 그런 위험한 상품 못 사게 하겠다 라면서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곳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 뱅가드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180도 바꾸고 남들이 만든 비트코인 ETF라도 우리 고객이 원하면 사게 해줄까?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뱅가드는 이미 여러 ETF 운용사들과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플랫폼 개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가진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문 앞을 굳게 닫고 있던 보수파 수문장이 드디어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드디어 봄이 왔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죠. 뱅가드가 플랫폼을 개방하게 되면 그들의 수많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클릭 몇 번만으로 아주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수십조 원대 자금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뚫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적이던 뱅가드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객들의 요구입니다. 이제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뱅가드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막고 있으면 오히려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버릴 수 있으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여러 암호화폐 ITF 승인에 비교적 관대한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2025년까지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ETF들에는 이미 순자산 1,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출시 이후 순수하게 유입된 돈만 570억 달러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뱅가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비트코인은 틀렸다, 이렇게 고집만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뱅가드가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회사들이 만든 ETF를 중개해주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뱅가드다운 아주 신중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리스크는 피하면서도 고객들의 투자 기회는 열어주는 나름의 절충간을 찾은 거죠. 물론 뱅가드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2024년 중반 블랙록 출신의 ETF 전문가인 세림 람지가 새로운 CEO로 취임하면서 암호화폐 자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죠. 이렇게 되면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처럼 이미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월가 전체가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거대한 흐름이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과 펀더멘탈 측면의 강력한 호재들로 상승 탄력을 받은 비트코인은 11만 8천 달러 부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와 차트를 근거로 11만 8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구간을 확실하게 뚫고 그 위에 안착하게 되면 새로운 강세장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12만 달러라는 가격은 투자자들에게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바로 이 레벨의 과거부터 수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가운데 CBDD 채널이나 피보나치 조정 평균과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11만 7천 달러, 언저리를 아주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난 겁니다. 만약 11만 8천 달러를 시원하게 넘어서 안착해준다면 그야말로 다음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만 5천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애를 태웠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간 차트 기준으로도 연속으로 양봉 마감이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술 분석가들은 특정 이치모크 구름대 지표상으로도 지긋지긋했던 장기 약세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애널리스트는 주간 스토캐스틱 RSI가 강세 교차 신호를 보냈다면서 과거에 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평균적으로 35%의 추가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이번에도 과거의 흐름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이 15만 5천 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추가로 눈여겨봐야 할 다크호스 내러티브, 바로 HRP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다음 타자는 XRP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XRP 커뮤니티가 아니라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XRP는 오랜 소송 때문에 그동안 정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었잖아요. 브랜드 파워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고요. 그런데 정작 월가의 몇몇 큰 손들은 지금 XRP를 월가의 다크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단연 ITF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거래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냐? 로 쏠리고 있는데 바로 그 유력한 후보로 XRP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SEC와의 지루한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해석되자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XRP ETF 상품 출시를 노리고 있는 거죠. 현재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운용사들이 줄줄이
XRP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8일부터 주요 ETF들의 승인 여부가 한꺼번에 결정될 예정이라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XRP에게 펼쳐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ETF 때처럼 엄청난 기관 자금이 XRP로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XRP도 이제 진짜 제도권 투자 자산이다 라는 인식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의 은행 인가 이슈입니다. 리플은 현재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국내 은행 자회사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빠르면 10월 중순쯤에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은행 인가까지 받게 되면 은행처럼 규제받는 금융기관으로서 XRP를 활용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리플의 은행 인가까지 성공한다면 XRP는 투자 측면과 실사용 측면 모두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신뢰도를 얻게 될 겁니다. 기관이 투자하고 은행이 쓰는 코인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수십억 달러 단위의 자금이 XRP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ETF가 승인되면 첫 몇 주 동안에만 50억 달러가 XRP에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JP모건의 분석가들도 연간 8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XRP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증명하듯 시카고 상품거래소 CMA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계약 규모가 이미 미결제약정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로 기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아직 고객 수요도 크지 않고 규제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XRP 현물 ETF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죠. 이처럼 보수적인 기관들은 여전히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를 둘러싼 긍정적인 데이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바깥에서는 이미 XRP 관련 상장지수 상품 ETP들에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게다가 몇몇 운용사들은 단순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을 넘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같은 아주 색다른 XRP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입맛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XRP를 의외의 다크호스로 보는 시각에는 나름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을 뒤흔든 여러 가지 중요한 움직임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세금 완화 정책은 기업들에게 암호화폐 보유의 날개를 달아주며 시장에 강한 신뢰를 심어줬습니다. 거대 자산 운용사 뱅가드의 현물 ETF 개방 검토 소식은 전 세계 수천만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여기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중요한 저항선 돌파가 임박하며 상승 추세에 대한 확신을 더했고 XRP를 둘러싼 다크호스 내러티브까지 부상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비트코인 단독 랠리가 아닌 시장 전반의 판도 변화,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이 마침내 주류 금융과 제도권의 높은 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적 지원, 제도권 자금의 유입, 그리고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은 이전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성숙한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규제 환경과 기관 자금이 뒷받침하는 만큼 이번 상승장은 더욱 견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진짜 게임은 차트 몇 번 보고 뉴스 몇 줄 훑는다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싸움이 절대 아니죠. 네,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방에선 대체 뭘 얻어가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생명인 속도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기술적 인사이트를 전부 나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저는 늘 XRP의 가능성을 외치지만 단 하나의 코인에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XRP를 넘어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10%, 30% 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2배, 3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결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현명하게 분산하고 아직 시장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곳에 투자해야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평범한 수준을 넘어 퀀텀 점프를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기회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적는 칸이 나올 텐데 그 양식을 빠짐없이 채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금전 요구도 없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잘못 적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제출 전에 꼭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놓치고 한숨만 쉬느냐. 몇 달 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환호하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상에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